여러분, 연산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리가 조선의 대표적인 폭군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연산군은 한편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갖기 위해 정치적인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산군 시기의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사화에 대해 알아보면서 연산군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한 왕이었는데, 즉위를 했을 때 초반부터 상당히 강력한 왕권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면 연산군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왕권에 집착하게 되었냐? 바로 아버지였던 성종이 만들어 놓은 언관직 살인파들 때문이었습니다. 언관직 살인파라고 하는 게 뭐냐? 처음에 조선이 건국이 될 때 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을 우리는 개국공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국공신들은 이후에 태종 시기의 왕자의 난, 세조 시기의 개유정난, 이러한 여러 가지 쿠데타들을 거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 갑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강한 권력을 지닌 기득권 세력이 된 이들을 우리는 훈구파라고 부르는데요. 자, 세조 시기의 개유정난을 거치면서 더욱더 강한 권력을 쥔 이들 훈구파들은 예종 그리고 그 이후에 성종 시기에 도달해서 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권세 있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성종 입장에서는 신하들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이들을 견제할 만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관직을 하지 않고 지방이나 산 속에 들어가서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던 살인파를 등용하기로 합니다.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이 살인파들을 어디에다가 앉히냐면 삼사라고 하는 언관직에 주로 앉히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되는 임무는 뭐냐? 언관직, 언론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훈구파 대신들이 너무 권력 남용을 하고 있을 때 이들 살인파 언관직들이 직언하고 비판하고 탄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종은 이렇게 훈구파와 살인파가 서로 견제하는 조정의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살인파들도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 살인파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정말 아닌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탄핵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신하들과 또 왕에 대해서 너무 억지를 부리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탄핵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종은 이 모습에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당시 세자였던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왕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된다면 이 살인파 언관직들을 누르고 강력한 왕권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결국에 성종이 사망하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연산군은 생각했던 대로 살인파들과 강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정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연산군과 살인파 사이에 이 줄다리기를 약간 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사초 사건이었습니다. 자, 성종이 사망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이 성종실록 편찬 사업 과정에서 당시 편찬 작업을 하던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김일손이 실록의 원고인 사초에 실으려던 글이 하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일손의 스승님이었던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쓴 조의제문이었죠. 조의제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초나라의 나이 어린 왕이었던 의제가 숙부인 항우에 의해서 사망한 이를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초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로 비화가 되었느냐? 이것은 의제와 항우의 관계를 단종과 세조의 관계에 비유해서 세조가 일으킨 쿠데타 개유정난을 비판하는 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사실상 세조가 왕위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는 글일 수 있고요. 세조부터 이어지는 예종, 성종, 연산군의 이 왕위 정통성도 부정하는 영모죄에 준할 수 있는 상당히 커다란 사건이었던 거죠. 처음에 이 조의제문과 관련된 내용은 실록청 안에서만 소문이 퍼졌는데요. 자, 실록청 안에서도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파 대신들 같은 경우엔 이 글을 절대 실록에 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젊고 주로 언관직에 있었던 살인파들의 경우에는 이걸 실을 수 없다면 씻지 못한 이유라도 설명해서
언급이라도 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실록청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던 가운데 실록청의 당상관이었던 이극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자광이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얘기했고요. 유자광은 그 즉시 연산군에게 이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조의제문의 내용에 주석과 해설까지 꼼꼼하게 달아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지를 연산군에게 일러바쳤죠. 자, 연산군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냐? 살인파 언관직을 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김일손을 비롯한 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5명은 능지처참에 행했고요. 이 글을 쓴 김종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에서 시체를 꺼내고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처벌된 인원은 총 52명이었습니다. 조금 놀라운 건 여기에서 훈구파 대신들도 일부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극돈을 비롯한 몇 명이었는데, 이극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사초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도 연산군에게 바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왕위 정통성을 부정하는 상당히 큰 사건인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초의 내용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왕조차도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왕에게 보고하려면 사초의 내용을 왕에게 직접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또 직접 보고하지 않았죠. 연산군은 자기가 뭐만 하려고 하면 다 반대를 하고 막아서는 살인파 대신들에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면에 훈구파 대신들에 대해서는 자신과 유대 관계를 쌓고 살인파들을 좀 견제해 줄 수 있는 같은 세력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극돈을 비롯한 일부 훈구파들이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좀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또 경고를 하는 의미로서 훈구파 대신들도 일부 처벌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초 문제에서 시작된 이 일련의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부릅니다. 무오년에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이죠. 무오사화 이후에 연산군은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사냥을 너무 자주 나갔고요. 그리고 나랏일, 시국을 논하는 유생들에 대해서 고문하고 처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즐기고 있는 놀이거리가 좀 질렸으니까 새로운 재밌는 놀이거리를 만들어 오라고 신하들에게 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연산군은 즉위 초반부터 꾸준하게 해오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패비윤씨 추승사업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반부터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패비윤씨 같은 경우에는 성종의 왕비였고 연산군에게는 친어머니인데요. 성종 시기에 여러 불손한 일을 저질렀다는 갖가지 이유들로 패비가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당시의 나이가 한 6살, 7살 정도? 상당히 어린 나이였고, 또 궁궐에서는 세자들이 친어머니인 왕비가 아니라 육아만 담당하는 유모에 의해서 길러지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강렬하게 남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종이 사망하고 성종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에 그 묘지문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친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자세한 내막을 알지는 못하지만 패비윤씨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친어머니인 패비윤씨의 신원을 회복하고 또 명예를 회복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추승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물론 이 추승 사업은 연산군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언관직 살인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죠. 성종은 죽기 전에 이 패비윤씨 사건에 대해서 향후 100년간 절대 언급하지 말 것, 그리고 패비윤씨 기일에 제사도 지낼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인파 언관직들은 선왕이었던 성종의 이 같은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 연산군의 패비윤씨 추승 사업도 지지를 할 수가 없었죠. 또 그 이면에는 연산군 같은 경우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내가 이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강력한 왕권을 실감하게끔 만들고 싶었겠고요. 또 언관직 살인파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군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는 면이 있으니 이걸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패비윤씨의 추승 사업을 반대했겠죠. 하지만 연산군은
패비 윤씨에 대한 추승 사업을 반대에도 무릅쓰고 완성해냅니다. 그래서 친어머니 패비 윤씨에게 재현왕후라는 시호도 붙여줄 수 있었죠. 그런데 연산군은 패비 윤씨 추승 사업이 마무리될 무렵부터 궁궐의 피바람을 한 번 더 몰고 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인정전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신하였던 이세좌라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이세좌는 술을 연산군 옷에 쏟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세좌라는 사람은 누구냐? 패비 윤씨에게 직접 사약을 갖다 준 성종시기의 대신이기도 했죠. 연산군은 여기에서 뭔가 버튼이 눌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연산군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난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의 패비 사건 그리고 사사 사건에 대한 전말을 전부 다 까발려 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엄씨와 정씨가 등장했는데요. 그러자 연산군은 한밤중에 이 엄씨와 정씨를 불러들였고요. 마구 매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정씨의 아들이었던 항과 봉을 불러서 거적을 씌워놓은 엄씨와 정씨를 죄인이니까 매우 치라고 명령했죠. 결국에 엄씨와 정씨는 폭행으로 사망했고요. 연산군은 사망한 엄씨와 정씨의 시체를 찢어버린 다음에 젓갈로 담궈서 산속에 흩어버리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산군은 항과 봉의 머리채를 잡고 할머니 인수대비의 거처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왜 죽였냐고 소리 지르면서 따졌죠. 이 이후로는 본격적인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왕실의 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족친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윤씨가 패비될 때 그리고 사사될 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찬성의 뉘앙스를 보인 대신들과 그들의 족친들, 게다가 연산군이 패비 윤씨 추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슬리는 발언을 했던 대신들과 그들의 족친들, 이들은 대부분 살인파 언관직들이었겠죠. 이들 전부를 갖가지 이유로 처형시켜 버립니다. 연산군은 처형한 이들의 머리를 다른 대신들이 돌려보게 함으로써 경고 그리고 협박을 했고요. 죄인이 된 대신들의 집은 전부 허물어 버린 다음에 그곳엔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했을 때 초반부터 패비 윤씨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지만 때를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있다가 패비 윤씨 추승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어머니의 신원 회복과 동시에 자신의 독재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계산력을 발휘한 것이죠. 결국에 그는 어머니 패비 윤씨 그리고 자신에게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인물들을 전부 다 처리해서 완벽한 독재 왕권을 이룩해내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갑자사화라는 사건이고요. 갑자사화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만 239명에 달했습니다. 자, 이후 거리낌이 없어진 연산군은 정말 본격적인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홍사 그리고 최청사를 두어서 전국의 기생들을 뽑았고요. 이들 중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는 흥청이라는 기녀를 따로 뽑아서 매일 연회를 열고 여색을 탐했죠. 그리고 금표라고 하는 걸 많이 설치했는데 금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지금의 그린벨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데 이걸 일반 민가까지 과도하게 넓혀서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마구 즐겼습니다. 신하들에게는 신원패라고 하는 걸 차고 다니게 함으로써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고 반협박을 했고요. 거의 유일한 왕권 견제 수단이었던 경연, 대간, 사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혁파해버림으로써 독재 왕권을 아주 굳건히 했죠. 게다가 국가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폐쇄해버리고 자기만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여인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죄로 애꿎은 기녀를 사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막장 왕위를 이어가던 연산군, 그는 이복 동생이었던 중종을 중심으로 한 반정이 일어나면서 왕위에서 내쫓겼고요. 2달 뒤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산군은 독재 왕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궁궐에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온 폭군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